네, 이번 시간은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제시해드렸던 추천주에 대해서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새롭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백승화 대표님의 전략주 AS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어제 매수 추천해드렸던 로보스타 로봇 관련주입니다. 오늘 매수를 했고요. 수급이 몰려있는 테마로 오늘 장중에 3.75% 상승세를 보이면서 좀 음봉으로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 로보스타 43,000원까지 안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저께 종목명을 공개하지 않고 네. 무방에서 이제 공개를 했던 거여서 네. 한번 이제 처음으로 가져와 봤는데 로보스타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하신 분들 조금 걱정이 되실 수도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려봤어요. 워낙 고가 라인에 있는 종목이고 종목 자체가 지금 바닥 구간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고점에서 사서 더 비싸게 파는 전략을 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지금 영역이 로봇 자체가 굉장히 메인 테마에 해당하죠. 그리고 AI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이제 2월 말에 말씀드릴 때 AI랑 로봇 끝나지 않았나. 지금은 매수하면 안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런데 3월 달에 빠지지 않고 가격을 버텨주면서 기간 조정이 나오고 이후에 다시 한번 빌 게이츠도 이제 AI 시대가 열렸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삼성, LG, 현대 이런 쪽에서 계속해서 대기업들이 로봇을 투자한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AI, 챗GPT 다시 한번 움직이는 모습들이 있다. 그리고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가 LG전자예요. 이 종목 역시도 대기업을 끼고 있는 종목이고 실적에 대한 부분도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적자 기업들은 웬만하면 추천하지 않거든요.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는 고가에 있는 영역이지만 더 비싸질 수 있다. 그리고 역사적인 시국가를 보면 네. 45,000원대까지도 주가를 만들었던 적이 있는데 그거 2018년도예요. 그러면 19년도 이후에는 지금의 가격이 온 적이 없는데 최근에 대량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1월달, 2월달에 어마어마한 상승으로 2만 원대부터 4만 원대까지 약 2배에 달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도 주가가 원래 떨어져야 할 영역에서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버텨주면서 오늘 지수가 막 요동칠 때도 이 종목은 2%, 3% 정도밖에 움직이지 않아요. 더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느껴진다라고 볼 수 있는 영역이고 자세한 전략은 노란톡방 오시면 이야기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다. 이 종목은 기술적으로 대응을 하시되 지금도 매수 영역이 가능하고 단기적으로 일단 10% 이상은 목표 수익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보스타 단기적으로 10% 수익률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기업 로봇 투자 소식에 다시 로봇 관련주 상승세가 최근에 나왔었는데요. 로보스타가 지금 고가 영역이지만 주가 조정받을 구간에 조정받지 않고 올라가고 있는 부분, 상박의 힘이 있다고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서 보유로 그대로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AS 종목은 2월 1일에 매수했던 역시나 로봇 관련주 링크 제네시스입니다. 3월 15일부터 그때 나오셨을 때 저점 부근이지만 걱정할 필요 없다. 말씀해 주시고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상승세에 나오고 있거든요. 링크 제네시스 어떤 말씀 주실까요? 이것도 사실 로봇 관련주인데 저는 네. 이제 숨겨진 로봇 관련주다. 네, 맞아요. 종목에 요즘에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2월 달에 말씀드릴 때 로봇이라고 붙어있으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뭐 로보스타, 로보티즈, 유진 로봇,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이렇게 로봇이라고 붙어있는 종목들만 이게 로봇이구나 하고 많이 올랐는데 이 종목은 로봇이라고 붙어있지 않다 보니까 링크 제네시스 그러니까 종목 명에 로봇이라는 글자가 없잖아요. 많이 관심을 못 받았는데 이 종목 역시도 이제 제조용 로봇을 하는 회사예요. 그리고 바닥 구간에서 이렇게 1월 달에 소리 없이 많이 올라왔는데 제가 이 종목을 추천드릴 때 가격은 이제 7,400원 정도, 7,400원에서 500원 정도 말씀을 드렸다. 그런데 이 이후에 대주주 변경에 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네. 대주주 변경이 되면 원래 기본적으로 진짜로 상한가가 나올 수도 있을 정도의 재료인데 대주주가 이 아이디 스타 타워텔로 바뀌었는데 대주주가 사간 가격이 주당 9,960원이다. 그냥 10,000원에 사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주가가 10,000원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견해를 말씀드렸었고 지금 구간도 저평가가 되어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올라갈 영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거래량이 원래 올라가야 되는 이런 바닥 구간에서 터진 거래량보다 주가가 올랐을 때도 거래량이 많이 튕기지 않았죠. 지금 바닥에서 이미 세력들은 물량을 많이 모아놓고 주가를 서서히 올리는 영역입니다. 대주주도 변경이 되었고요. 뉴스가 나왔을 때 어떤 재료를 엮어서 주가를 올리느냐에 주목을 해봐야 된다. 지금도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이 종목은 제 노란톡방 오시는 분들 이거 지금 사도 되나요? 지금 사도 되나요? 물어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떨어질 때는 6,500원까지 떨어졌는데 그럼 약 15%? 13% 정도 떨어지는 거거든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라. 대주주가 10,000원에 샀다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대주주가 주가를 10,000원에 샀습니다. 왜 샀겠어요? 이 주가가 더 올라갈 만한 여지가 많이 있고 그만큼 기업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시가총액이 859억이거든요. 적어도 지금보다는 20%에서 30% 이상 노려볼 만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세한 전략은 노란톡방 오시면 또 이야기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숨겨진 로봇주 제조형 로봇 기업 링크 제네시스 들어봤습니다. 대주주 변경 이슈가 있었습니다. 매수 가격이 10,000원인 점 다시 한번 짚어주셨고요. 그만큼 올라갈 여유가 아직 남아있다. 여전히 매수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AS 종목은 3월 10일에 매수했던 유아 관련주 제로툴7입니다. 지난 방송 나오셨을 때 장기적 관점으로 볼 종목으로 좀 지수의 조정은 시장의 흐름에 휩쓸렸다 말씀 주셨거든요. 그 이후부터 계속 상승세에 나오고 있고 오늘도 장중에 9,290원 터치를 했습니다. 최고가 수익률 8% 가까이 된 종목인데요. 제로툴7 또 어떤 전략 주실까요? 제가 추천했을 때 이후에 사실 이 종목이 좀 밀렸어요. 그때 당시에 뭐 핑계를 댈 수는 없겠지만 네. 이제 시장이 밀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무시할 수 없다.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하는 좀 안 좋은 악재가 있었잖아요. 네. 시장에 악재가 있으면서 우리나라 지수도 그렇고 미국 지수도 그렇고 단기적으로 3월 둘째 주, 셋째 주가 조정이 나오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는 사실 이제 방송 나와서 이제 옐런 누님이 재무장관님이 은행 파산 이제 없도록 하겠다, 네. 예금 보호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네. 또 굉장히 반응이 많이 나왔는데 어제는 그걸 또 번복을 하시더라고요. 원래 그러니까요. 한 입으로 두 말하면 안 되는 건데 네. 두 말을 하시면서 시장이 또 밀렸고 파월도 참 이 사람은 좋은 네. 말을 해주는 참 경우를 못 보는 것 같아요. 저 입을 꼬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원망스러웠는데 네. 연내 금리 인하를 안 하겠다. 금리를 올려놓고 그걸 계속 유지하면서 어느 정도 시장을 조이겠다. 시장을 조이겠다는 건 고금리를 유지를 하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못해요. 집값에 대한 부분도 많이 떨어졌고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작년부터 집값이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주식시장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3,000포인트에 있던 지수가 많이 밀릴 때는 2,200, 2,100까지도 밀렸었죠. 그런 부분들. 이제 자금에 대한 거품, 자산시장에 대한 거품을 걷어내는 과정이다. 그리고 그 거품을 걷어내는 걸 올해 내내 이어가겠다라는 기조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 시장에 밀렸을 때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지금 정부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어떤 걸까요? 정부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네, 이 제로투7 종목을 말씀드리면서 얘기를 드리는데 저출산 관련해서요? 네, 출산에 대한 부분은 네. 이제 국력에도 직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이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종목은 바닥 구간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 6,000원대, 5,000원, 500원대부터 올라가는 흐름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요. 전해와 추세 이탈에 대한 부분은 없어요. 그리고 주가가 올라갈 때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을 또 체크해봐야 된다. 10,000원 이상도 충분히 볼만하다고 여겨지고요. 지금도 매수 가능한 포인트가 있다. 제가 추천드린 매수가보다 지금 높지만 거래량도 없고 뉴스도 없어요. 이런 숨죽이는 구간에서 매수를 해놓고 기다리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자세한 전략은 노란톡방 오시면 이야기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로투7 추세 이탈 없고 10,000원까지 홀딩 주셨고요. 거래량 나오지 않았기에 지금도 매수 가능하다 말씀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골든마우스 전문가님의 전략주 AS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3월 3일에 매수했던 위니아 에이드입니다. 중국 관련이기도 하고 애플페이 관련주이기도 한데요. 좀 급하게 보지 말고 장기 관점으로 말씀 주셨는데요. 위니아 에이드에 어떤 전략도 필요할까요? 혹시 오늘 뉴스 한번 보신 네. 거 있으신가요? 황사 오늘요? 관련해서. 오늘은 제가 날씨를 아. 오전에 비가 온다 이 정도만 확인했고 네. 오늘 미세먼지 심한가요? 이제 어제 기사에 네. 중국의 베이징이 뒤덮였다. 황사로 인해서. 다시 또 돌아오는군요. 그렇죠.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네. 여러분들께서 지금 시장에서 2차 전지 관련주들만 강한 상승 흐름들이 나오다 보니까 모든 눈들이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이쪽으로 수급이 쏠린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럴수록 더욱더 어떻게 보면 여론과 대중과는 반대로 지금 상승하지 않는 종목들을 더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중국은 실제로 이제 지금 공장을 돌리고 있어요. 네. 리오프닝, 경기 재개를 한다고 함으로써. 그래서 어제 나왔던 기사 자체도 보면은 베이징의 하늘을 뒤덮은 이제 황사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 그만큼 제가 뉴스도 어제 잠깐 스쳐 지나가면서 봤는데 뭐 방독면을 쓰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 베이징에. 네.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베이징의 그 대기질을 수치화하는 네. 그런 장비들의 그 최고의 선을 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그만큼 안 좋다. 그만큼 그쵸. 네. 이제 날씨나 뭐 이제 미세먼지 이거 자체가. 네. 근데 그런 것들이 항상 어떻게 보면 코로나 전에는 매년마다 왔거든요. 대한민국에. 근데 이제 코로나가 풀리고 나서 다시금 그게 재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 보면은 위니아 그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위니아이드의 차트보다는 위니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위니아이드의 대주주가 이제 위니아인데, 위니아는 오늘 그 시장에서 장중에 19%까지도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 친구도 어떻게 보면 지금
공기청정기 아니면 가습기 요쪽을 제품으로 하는 친구들인데 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시장에 지금 유동성이 말랐기 때문에 모든 섹터, 모든 테마가 같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하나 올라가는 것을 제가 뭐 연우와 이 선진뷰티 사이언스를 비교해드리면서 보여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오늘 황사 미세먼지가 상당히 안 좋다라는 그런 그 이슈들이 부각이 되면서 위니아는 장중에 19% 이상 상승을 해준 거에 비해 위니아이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어떻게 보면 소폭 상승한 2% 정도 상승해줬다가 다시금 밀린 모습을 보여줬는데 여러분 황사가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이 계속해서 공장을 돌리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미세먼지 이런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위니아이드는 끝까지 좀 홀딩하는 전략을 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봄마다 찾아오는 불청객이죠. 이 미세먼지 황사 관련해 말해주시면서 계속해서 홀딩으로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3월 8일에 매수했던 진단키트 관련주 시젠입니다. 지난 금요일, 월요일 상승했다가 화부터 소폭 조정을 받았는데요. 시젠은 또 어떤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시젠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네, 실적. 네, 실질 좋다. 그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현금이 두둑하다 이렇게 그쵸, 얘기해 그쵸. 주셨는데. 현금이 두둑해야 네.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어디 나가서도 또 이제 자신감이 좀 생기고 네. 그런 면이 있을 수 있는데 시젠 이 진단키트 관련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시젠도 그렇고 수젠텍도 그렇고 진단키트라는 그런 그 테마가 강하게 붙어주면서 이 친구들은 이제 코로나 때 이 반사 이익으로 인해서 강하게 상승을 해줬던 주가가 이제는 어떻게 보면 16만 1,000원까지 상승을 해줬는데 지금 16만 1,000원 대비해서 24,950원까지 주가가 조정을 받았어요. 네. 근데 이 친구는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진단키트 친구들은 악재가 나왔죠. 어떤 악재? 야, 진단키트 이제 끝났다. 코로나 끝났다. 코로나 끝났다. 네. 너들이 그렇게 돈을 번 거 알겠다. 근데 이제 어떻게 벌 건데? 다 안 좋은 기사들만 나오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계속해서 안 좋은 악재들이 계속 나오다 보면 결국에 그게 시장에서는 호재로 느껴진다고. 왜? 시장 자체는 이제 기대감으로 상승을 많이 해주는 그 친구들인데 결국에 또 이 친구들이 기대감만 있느냐? 아니죠. 현금이 있죠. 자, 현금이 지금 시젠 같은 경우에 6천억 원이 확보가 되어 있고 이 6천억 원으로 인해서 이 자기 이 회사를 네. 어떻게 보면 다른 곳으로 또 투자하거나. 투자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지금 원래 시장 자체가 하락장이 나왔을 때는 반등을 해주면서 지수를 끌어올려주는 친구들이 이제 바이오 관련주 친구들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볼 수 있는데 네. 이 친구들 시젠 같은 경우에 지금 무난하게 지금 자리를 계속해서 만들어주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도 계속 홀딩하는 전략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즌까지 AS 봤습니다. AS 도와주신 골든마우스 전문가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보다 자세한 전략을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골든마우스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톡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통해서도 입장 가능하십니다. 저희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 8시 골든마우스 전문가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정답을 남겨주시면 커피 교환권도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